오늘 주제가 남자분들이라면 누구나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고민하게 될 전립선 질환, 그리고 요즘 주변에 통풍이 진짜 많은 거 혹시 알고 계세요? 들어보셨어요? 통풍이라고? 그래서 오늘은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조금 알려드릴 거거든요. 주변에 남자분들 있으시죠? 우리 여자들은 폐경을 겪게 되지만 남자는 갱년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남자도 갱년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가는데 여자분들은 갱년기를 굉장히 좀 격하게 겪고 지나가시는 걸 많이 보셨죠? 주변에 엄마든지 이모든지 할머니든지. 근데 남자분들은 은근하게 하고 지나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과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남자분들도 전립선 때문에 고민하시고 우리가 폐경을 앓듯이, 그리고 남자분들도 갱년기 때문에 고생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남자분들의 전립선 질환 그리고 통풍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성 갱년기. 남성 갱년기도 오거든요. 근데 우리 그냥 통상적으로 생각하기에 여자보다 남자가 더 건강하다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아니래요. 나이가 들어가면 남자들이 더 약하답니다. 여성보다 사망률도 훨씬 높고, 그리고 평균 수명도 더 낮아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여자분들보다 더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 안드로포즈라고 하는데, 메노포즈는 이제 여성의 폐경기를 얘기하는 거고, 남성의 갱년기를 안드로포즈라고 하거든요. 안드로겐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이 점점 감소하면서 이제 질병이 발생하는 거. 그래서 안드로포즈라고 하고, 여기 밑에 보시면 안드로겐이라고 보이시죠? 안드로겐이라는 거는 남자 몸에 나오는 호르몬의 총칭이에요. 뭐 테스토스테론도 들어보셨고 DHT도 들어보셨을 텐데 그걸 전부 다 합해서 안드로겐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점점 감소해가면서 남자들 몸에도 갱년기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 이게 20대가 되면 정점을 찍어요. 정점을 찍고 20대가 지나면 매년 1%씩 감소한대요. 계속 꾸준히. 50대가 지나면 급격하게 더 감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은 남자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남자분들이 나이 들어가시는 게 머리도 막 빠지시죠. 남성 호르몬이 많을 때는 피부, 머리카락 다 탱탱해요. 콜라겐 합성이 잘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남자의 상징이라고 하죠. 근육. 그래서 근육 성장이 잘 되고 근력도 있고 지구력도 있어요. 골밀대도 단단하고요. 그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그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 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신감, 뿜뿜. 그래서 그거 혹시 아세요? 남자분들은 목욕탕 가시면요. 다 이렇게 자기 몸을 보고 아, 이쯤이면 됐지라고 하신대요. 여자분들은 자기의 몸에 자꾸 살이 보이고 뭐 피부 처짐이 보이고 그렇잖아요. 그게 남자와 여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래요. 남자분들은 아무리 자기 몸이 별로라도 배가 나와도 아, 이쯤이면 멋지기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게 뇌에서 작용하는 남성 호르몬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이 남성 호르몬이 골수로 가면 적혈구 생성을 해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 남성 갱년기가 오는데 왜 오느냐면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더 빨리 오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과도한 음주를 하시거나 흡연을 많이 하시거나 스트레스는 근데 어쩔 수가 없죠.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런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남성 호르몬이 급격하게 감소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이제 감소가 되면서 갱년기가 오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근육량 감소하고 근력도 감소하고 내장 지방은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5번에 보시면 동맥경화가 증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경동맥 혈관 두께 증가되어 있죠. 경동맥이 뭐냐면 여기 목에 심장에서 머리 쪽으로 뇌로 펌프질하는 가장 두꺼운 대동맥이에요. 근데 그게 혈관 두께가 두꺼워진다는 거는 안에가 좁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뇌질환도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심혈관 질환을 불러올 수 있는 게 남성 갱년기 증상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잘 지켜보셔야 되는 거고, 호르몬의 감소 때문에 이게 점점 가속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담 설문지라고 해서 실제로 쓰는 거거든요. 세인트 루이스 의과대학에서 2000년도에 개발된. 그리고 비뇨기과에서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내가 갱년기인가 아닌가를 체크해 볼 수 있는데, 저 밑에 9번 한번 보실래요? 되게 웃기지 않아요? 저녁 식사 후에 바로 잠에 빠져드십니까?
우리는 남자도 아니고 갱년기도 아닌데 저녁 식사를 바로 주무시는 분들 계시죠. 그리고 남편분이나 뭐 주변에 보신 분들이 이렇게 식사 후에 소파에 누우셨다가 그대로 잠이 든다. 이건 완전 갱년기일 수 있어요. 그리고 무기력증이 많이 생긴다 하거든요. 근데 그 남성 갱년기 원인 중에 무기력감이 있는데 이 무기력감이 왜 문제가 되냐면 일도 하기 싫대요. 놀기도 싫대요. 근데 여행도 가기 싫대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그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 상황도 너무 싫대요. 그게 남성 갱년기의 무기력감 우울증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계신 분 잘 살펴보세요. 지금 내 남편이 아직 어리다고 안심하실 수 있지만 나이는 점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테스토스테론과 남성 건강. 이 남성 호르몬이 점점 줄어가면 질병이 올 수 있는데 당뇨병이 2.3배 더 높아질 수 있고요. 심혈관 질환, 고혈압이나 고지혈도 올 수 있고요. 우울증과 같은 만성 네네. 질환들이 올 수 채찍질을 있어요. 받고자 왔는데 네, 의욕이 응소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질환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근데 남성에게도 여성 호르몬이 있게요, 없게요? 남성한테도 여성 호르몬이 있거든요. 이 여성 호르몬, 남성 몸에 있는 여성 호르몬은 골밀도를 증가시켜주고 인지 능력 향상에 영향을 줘요. 근데 이제 남성 호르몬이 점점 줄어가고 하면 대부분 병원에 가서 또 뭘 하시냐면 호르몬 치료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여자분들도 폐경이 오시면 병원에 가면 그 호르몬요법이라고 해서 여성 호르몬을 더 처방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몸에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호르몬을 건드리는 거예요. 호르몬을 건드리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 호르몬 하나가 들어와서 그 작용만 하면 다행이지만 다른 수많은 작용들을 하기 때문에 몸에 부작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 보충요법도 부작용이 많습니다. 심혈관계 질환이 심각하게 올 수 있고요. 전립선 문제도 더 심각하게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호르몬을 건드리지 않고 내 몸을 자연적으로 관리를 해서 식생활이나 식습관이나 내 생활 문제 이런 걸 개선해서 건강을 지켜내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남성 갱년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뭘 하셔야 되냐면 스트레스 해소해야 되는데 스트레스로부터 우리 분리될 수 있을까요? 그건 좀 어렵죠. 그래서 무기질이 많은 음식, 저지방식품 섭취라고 되어 있는데 무기질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미네랄이죠. 조금 이따가 영양소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충분히 쉬셔야 되고 주변에 또 이렇게 대화를 나눌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절주하고 균형이에요. 그게 남자분들 제일 어렵다고 하시죠. 그리고 이제 조금 그 고강도의 강도 있는 근력 운동을 하시면 남성 호르몬이 저하되는 속도를 늦출 수 있어요. 그래서 운동도 하셔야 돼요. 운동 안 하고 배가 쭉 나오신 남성분들 많으시죠? 운동하셔야 되거든요. 강도 있는 운동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도움되는 영양소를 보면, 남성 갱년기에 도움되는 영양소예요. 아연이나 셀레늄, 비타민 D, 오메가3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고, 셀레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병원에서 처방이 돼요. 그리고 남성 난임 치료에 그 셀레늄 처방이 많이 되거든요. 셀레늄과 함께 남성 난임에 또 그 많이 처방되는 게 코엔자임 9테. 그것도 함께 잘 병원에서도 지금 사용되고 있거든요. 아연을 드시면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이제 정상적으로 올라가집니다. 그래서 영양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되고 밑에 오른쪽 밑에 보시면 체지방과 당뇨되어 있죠. 살찌시면 안 돼요. 비만은 질병입니다. 그래서 살이 많이 쪘다? 아니면 내가 배가 많이 볼록하다? 옆에 러블리 핸들이라고 하죠. 옆구리에 살이 툭 튀어나왔다 하면 남성분들도 몸 관리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 그래서 올 수 있는 전립선 문제들이 있겠죠. 전립선에 대해서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립선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오는 거는 배뇨가 불편해서 배뇨가 불편해져.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힘을 줘야만 소변이 나오고요. 자다가 일어나서 소변을 자주 보기 때문에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져요. 자다가 자꾸 깨는 거죠. 근데 화장실을 갔다 와도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 이게 너무 괴로운 거죠. 자, 그 괴로움을 잘 표현한 그림이에요. 이거는 실제로 한 화백이 자기가 전립선 건강의 문제를 앓고 나서 그 괴로움이나 전립선 건강에 대한 걸 알리고자 자기가 실제로 그린 그림이거든요. 왼쪽 그림 보시면
그 요강, 요강을 들고 외출을 하시는 거예요. 자주 화장실에 가고 싶으니까. 그리고 오른쪽 그림 보시면 보이세요? 소변줄기가 변기로 안 가고 어디 떨어지고 있어요? 흰말에 떨어지고 있죠. 이게 소변줄기가 힘이 없고 약해져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진짜 괴롭겠죠. 그 고속도로에 차를 타고 가는데 엄청 막히는 명절이에요. 근데 내가 화장실을 너무 가고 싶어. 근데 휴게소가 없어. 그럴 때 그 괴로움 아세요, 혹시? 화장실도 못 가고, 소변은 마렵고, 어쩔 줄 몰라요. 그게 늘 일상이 반복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립선 문제가 굉장히 불편한 거거든요. 근데 말씀을 잘 안 하세요. 남자분들이.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말씀 잘 안 하시니까 조금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 요거는 IPSS라고 해서 실제로 비뇨기과에서 사용되고 있는 자가진단표예요. 요거를 체크해 보셨을 때 이제 점수에 따라서 전립선에 문제가 있다 없다라고 판명되거든요. 그래서 20점 이상이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 이 문항 중에서 하나라도 그 심각한 문항이 있으면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잘 체크해 보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암. 이게 전립선에서 올 수 있는 문제인데, 옆에 퍼센테이지 한번 보실래요? 전립선 비대증이 얼마나 많이 오냐면, 30대에 30%, 40대에 40%, 60대에는 60%가 오고요. 80대는 80%가 걸리는 게 전립선 비대증이고요. 그럼 남자면 거의 다 온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이 뭔지 간략하게 영상으로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새 전립선은 무게 약 20g, 밤톨 크기 정도다. 소리 나오나요? 소리 나왔어요? 방광 바로 아래 붙어서 소변이 지나는 요도를 감싸고 있고 정자가 활발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돕는 정액의 일부와 전립선액을 만든다. 노화와 남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커진 전립선이 요도를 압박해 배뇨 장애가 생기는데 이를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한다. 안 나와요. 네. 네. 그 방금 영상 보셨죠? 그 요도를 감싸고 있는 전립선이 밤톨만한 크기인데 걔가 자꾸 이렇게 커지거든요. 근데 커지는데 이유가 있겠죠. 남성 호르몬 중에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게 있고 오른쪽에 갈색이 보이시는 DHT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남성 호르몬이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죠. 감소하는데 DHT는 없어지지 않고 얘는 계속 증가해요. 계속 그냥 몸에 계속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테스토스테론이 몸에서 5알파 반응 효소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인해서 DHT로 바뀌는데, 예를 들어 설명하면 테스토스테론은 1,000원짜리, DHT는 10만 원짜리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더 센 역할을 하는 게 DHT거든요. 근데 이게 몸속에서 어떤 효소에 의해서 바뀌는 거예요. 더 센 아이로. 그래서 DHT는 다른 데는 작용 안 하는데 전립선을 계속 키우거든요. 나이가 들어가도 전립선만 계속 커지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화는 효소가 안 나오게 하든지 아니면 DHT를 억제하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전립선에 건강을 줄 수 있는 미네랄 혹은 영양이 무엇이 있는지 과학자들이 연구를 좀 했겠죠. 연구를 했더니 소팔메토라는 게 있어요. 이게 식물이거든요. 소팔메토 열매 추출물과 네플루트 추출물을 연구를 했더니 전립선 건강 관련된 증상 치료에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논문으로 발표를 한 거죠. 여기 보면 저널 오브 그 유롤로지라고 해서 이게 굉장히 저명한 건데 이거 잘 보세요. 이거를 어디서 연구를 했냐면 어, 잠시만요. 화면이 멈춰서 천천히 넘길게요. 밑에 보시면 UCLA 의과대학, 그 다음에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이런 데서 연구를 했어요. 근데 그 램보그 센터에서 같이 공동 연구를 한 거거든요. 램보그 센터라고 하면 아메이 뉴트리아이트의 연구센터입니다. 거기서 이 대학들과 함께 공동 연구를 한 거예요. 소팔메토 허브 블렌드가 전립선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실제로 한 내용이고요. 그 연구에서 뭐가 사용됐냐면 왼쪽 상단에 있는 소팔메토, 메틸루트, 호박씨유, 레몬 추출물, 베타카로틴 등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2000년에 연구된 내용이고요. 2009년에 아메이에서 이제 개별 인정 원료로 소팔메토 블렌드라는 제품을 출시하게 됩니다. 근데 내용을 보시면 그 나중에 소팔메토 블렌드 보시면 여기서 사용했던 물질이 그대로 그 용량대로 들어가거든요. 대박이죠. 그래서 실제 연구했던 내용들이 쓰인 거기 때문에 진짜 신뢰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소팔메토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중간에 효소 있죠. 자꾸 DHT로 바꾸는 그 효소를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메틸루트 추출물도 그 비슷한 역할을 하고 호박씨 추출물은 안드로겐 수용체, 안드로겐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 수용체가 있거든요. 받아들이는 걔를 억제시켜줘요. 그래서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화면이 조금 빨리빨리 안 넘어가서. 자, 여기 보시면 자연치료제라고 되어 있죠. 그 병원에 가서 호르몬 치료를 받으실 게 아니고 나의 식생활이나 생활 습관을 개선해서 자연적으로 치료를 하셔야 되거든요. 전립선 비대는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에요. 근데 30대부터 시작해서 꾸준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뭐 소팔메토를 내가 한 달 먹는다고 해서 금방 효과가 생기진 않거든요. 보통 그 3개월에서 4개월 이상 꾸준히 매일매일 챙겨 드셔야 돼요. 소팔메토를. 그래서 한두 달 복용하고 나서 효과가 나지 않는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소팔메토 블렌드를 보면 소팔메토라는 물질 자체가 인디언들이 민간요법에서 사용하던 허브 식물이에요. 밑에 보이시죠? 그 파란색의 DHT 조절. 세다는 아이, 전립선을 계속 키운다는 그 DHT를 조절하는 게 소팔메토고요. 책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소팔메토는 전립선 비대증 치료에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게 항염증 작용을 해요. 염증을 가라앉히거든요. 그리고 항부종작용도 있어요. 부종이라는 게 붓는 거죠. 전립선도 지금 계속 붓는 거잖아요. 그거를 부종을 가라앉힐 수 있다고요. 그리고 굉장히 불편한 거거든요. 주간 빈뇨증. 그러니까 낮에 화장실 자주 가는 거. 그 다음에 야뇨. 밤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야 되는 거. 그리고 배뇨 후에 잔뇨량의 감소. 이게 화장실을 갔는데 소변을 다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잔뇨량이 남아있으니까 계속 불편한 거예요. 그것도 감소되고 배뇨 속도가 증가해요. 실제로 그 어떤 대학에서 앱을 개발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변기에서 1m 거리에 핸드폰을 틀어놓고 앱을 실행하면 소변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전립선 건강을 체크하는 앱이 있어요. 그래서 소변 그 속도도 찔찔찔찔 나오면 안 돼. 근데 아까 그림 보셨죠? 변기에 안 떨어지고 어디로 가겠어요? 신발이 다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도 개선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소팔메토로 관리를 했을 때 80% 이상은 매우 좋다고 대답했고 98% 이상이 그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다 하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물질이거든요. 그리고 메틸루트 추출물도 함께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메틸루트 추출물도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뉴트라이트에서 나오는 소팔메토 블렌드를 보시면 전립선 건강 기능 인정된 소팔메토 열매 추출물이 들어가 있고요. 메틸루트 추출물도 함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그 UCLA 대학이랑 램보그 센터에서 함께 연구했을 때 호박씨유 추출물도 들어갔었고요. 레몬 추출물이 들어갔었거든요. 같은 시트러스 계열인 오렌지 추출물이 들어가 있고 아까 그 연구에서 베타카로틴이 들어가 있었어요. 두나리엘라가 베타카로틴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물질들을 다 넣어서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소팔메토 블렌드를 3개월 이상 꾸준히 드시면 진짜 많이 개선이 돼요. 저희 친정아버지도 그 몰랐는데 이제 불편한 거 없으시냐고 자꾸 물어보니까 화장실 가는 게 불편하고 밤에 자꾸 깨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드셔보세요 했는데 한 달 채 안 됐을 때부터 너무 편하다고 하셨어요. 반응이 빨리 오긴 했는데 지금 꾸준히 드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한테도 친정아버지, 시아버지 다 추천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고 잠시만요.
자, 그 다음에 아연도 도움이 돼요. 아연이 전립선에 실제로 많이 존재하는 미네랄이거든요. 그 전립선에 아연 농도가 높으면 아까 그 자꾸 DHT로 바꾸는 교소가 억제가 돼요. 그래서 이게 자꾸 비대를 시키는 걸 좀 막아주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남성분들 꼭 보셔야 되는데 모든 알코올 종류는 아연 흡수를 감소시켜요. 아연이 있어야 된다잖아요. 근데 술을 드시면 아연 흡수를 감소시키고 그나마 몸에 있는 아연도 배설을 시켜요. 그래서 전립선이 더 커지게 만들어요. 그럼 화장실 가기 더 불편하겠죠. 그리고 담배 피시는 분들 계시죠? 담배 연기는 전립선 비대를 촉진시킨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립선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술을 좋아하시는 분은 술을 끊으려고는 못하겠지만 절주죠, 절주. 그리고 담배는 끊으세요. 끊으시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 전립선 비대증, 아까 비만하면 안 된다 했잖아요. 비만은 질병이거든요. 내장 지방이 1kg 증가할 때마다 전립선 비대증 발병률이 46%씩 증가해요. 그래서 내장 지방 1kg만 빼셔도 전립선 비대증이 46%확 내려가는 거죠. 살은 찌시면 많이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저 혼자 남성 비만 얘기하고 이제 다들 찔리시나 봐요. 자, 이렇게 전립선 이야기를 여기까지 마치고 그다음 통풍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그림 혹시 이해되세요? 왜 그래? 엄지발가락이 하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보신 분은 알아요. 통풍을 보신 분은 그게 진짜 통증이 어 아이 산통 같은 통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딱 그 국한된 부위에 오기 때문에 굉장히 아프고 괴로워요. 그래서 요즘 너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통풍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자, 통풍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지금은 통풍이라고 부르지만 예전에는 이 병을 귀족병이라고 불렀어요. 왕들이나 걸리는 귀족병 뭔지 아시겠죠? 식습관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먹거리 때문에. 결국 현대인들한테 지금 통풍이 늘어난 거는 식습관 문제예요. 주로 중년 남성, 예전에는 50대 이상이 잘 걸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20, 30대도 정말 많이 걸려요.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이게 증가했다는 거는 이제 먹거리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위에 나와 있죠. 바람만 스쳐도 고통스러운 질병이 통풍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바람이 탁 불었을 때 아프기 때문에 통풍이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통풍이 왔대요. 삶의 질이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지금 이 사람이 21살이거든요. 18살 때부터 겪었으니까 이거 얼마나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거든요. 이 고통이. 그래서 젊은 나이에 너무 많이 발병을 하고 있고, 근데 이 질병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고, 이게 통풍이 왜 신경을 쓰셔야 되냐면, 통풍이라는 게 딱 이제 급작스러운 발작이 일어나서 통증이 왔을 때는 이미 10년 전부터 쌓인 거예요. 고요산 혈증이라고 해서 혈액 내의 요산 수치가 계속 높은 게 10년 정도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통풍으로 발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 전부터 너무 식생활이나 몸 관리를 못한 경우에요. 자기 몸을 너무 안 돌본 거죠. 그래서 통증과 통증 사이에 그 간격이 점점 짧아지거든요. 한번 팍 아프고 나으면 까먹으세요, 대부분. 그래서 식생활 또 엉망진창 하다가 또 한번 아프면 정신 차리고 좀 조절하시다가 근데 그 간격이 점점 짧아지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통풍은 보통 엄지발가락, 손목, 발목, 관절 부위에 작게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거를 계속 방치를 했을 때 요산이라는 게 쌓여서 요산 결절이 생겨요. 혹 같은 게 딱 생기는데 그게 혹만 제거한다고 해서 제거가 되지 않거든요. 혹만 제거도 굉장히 어렵대요. 수술 요법으로 했을 때. 왜냐하면 주변에 인대라든지 뭐 그런 근육에 다 엉겨붙어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놔두면요. 그 혹만 나중에 없어지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여기 발가락이거든요. 엄지 발가락이 푹 파인 거 보이세요? 혹시 안으로? 그러니까 벌레가 갉아먹은 것처럼 그 요산 결절이 뼈를 상하게 해요. 정말 아프겠죠. 그걸 오래 놔뒀을 때는 만성 통풍이 되는 거거든요. 만성 통풍의 경우는 이렇게까지 결절이 발전해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요산이라는 게 뭔지 한번 영상 잠시 볼게요. 몸속에 요산이 많아지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결정을 형성하고요. 그 바늘 모양의 결정이 보시는 것처럼 관절 주변에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몸속의 면역 체계가 치료하기 위해서 이 결정을 나쁜 물질로 인식해서 이거를 잡아먹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백혈구들이 결정을 잡아먹다가 어느 순간 이제 백혈구도 자기도 죽게 되죠. 그러면 이제 백혈구 안에 들어있었던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몸 밖으로 나오게 되죠. 그럼 그 주변에 심한 염증을 일으켜서 통증도 심한 그런 통풍성 관절염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우리가 급성 통풍성 관절염 또는 통풍 발작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되게 아프겠죠? 보셨어요? 그 요산 결정이라는 게 굉장히 이게 뾰족뾰족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아픕니다, 통증이. 약간 바늘같이 생겼는데 이게 딱 어느 부위에 꽂히기 시작하면 이게 결절이라고 해서 점점 쌓여가거든요. 그래서 되게 극심한 통증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요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왜 걸리는데?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식습관으로 오는 경우가 좀 많고, 그 기승전 치매, 요즘 치매 되게 늘어났어요. 혹시 왜 늘어난지 아세요? 이게 약간 그 뭐지? 코로나 이후에 집에서 한잔 하는 게 약간 다들 좀 자기만의 힐링? 이렇게 비슷하게 돼가지고 맥주 시켜 먹고 집에서 고기 구워 먹고 근데 고기만 드시지 않잖아요. 자꾸 맥주 같은 거 드시거든요. 그래서 먹거리도 조절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그 음식을 먹었을 때 퓨린이 많은 음식을 먹었을 때 퓨린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이걸 대사하는 과정에서 요산으로 바뀌게 되고 요산이 10개가 들어오면 요산 배출이 사람 몸에서 쉽지가 않아요. 10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들어오면 하나는 배출이 되는데 9개 몸에 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퓨린이 많은 음식을 드시면 좋지 않아요. 특히 통풍기가 있으신 분들은. 일반인들은 상관없지만 퓨린이 많은 음식을 자꾸 드시게 되면 자꾸 더 쌓이거든요. 근데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도 생겨요. 우리 몸속에 세포가 있는 거 아시죠? 세포가 가만히 있지 않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를 반복하거든요. 근데 그 세포가 태어나고 죽는 그 사이에 그 세포 핵산을 분해하면서 퓨린이라는 게 생성이 돼요. 저절로 생겨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퓨린이라는 걸 분해하면서 요산이 발생해요. 그 요산은 뭐라 했어요? 배출이 쉽지 않다 했잖아요. 자꾸 몸에 쌓이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먹는 걸 조금 조절하셔야 되고, 퓨린이 많이 함유된 우유나 생선을 몸에 이제 넣었을 경우에 요산이 생성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맥주하고 고기하고 같이 먹으면 통풍 위험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통풍 연령대별로 보시면 지금 핑크색 막대가 남성이고요. 이제 초록색 막대가 여성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통풍은 남자가 걸리는 거잖아 해서 여자분들 안심하고 계시는데 아니에요. 여자분들도 걸리시거든요. 남자보다 수치가 조금 낮긴 하지만 여자분들도 발병합니다. 여자분들은 젊었을 때 왜 발병을 안 하냐면 여성 호르몬이 그 요산 조절을 해주거든요. 근데 폐경 이후에는 여성 호르몬이 확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똑같이 위험해요. 똑같이. 그래서 그거로부터 벗어나고 싶으면 비만하면 안 돼요. 아까 전립선하고 똑같죠. 살찌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체중 감량을 조금 하셔야 되고 지금 보면 예전에는요, 10대, 20대가 없었어요. 10년 전만 해도. 근데 지금 10대도 생기고 있고, 20대도 확 늘어났거든요. 지금 위험하죠. 그래서 이거 조금 조절하셔야 되고, 통풍은 혈액에 요산이 많아서 생기는 관절염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사질환입니다. 대사질환 들어보셨죠? 고혈압, 당뇨, 고지혈처럼 내가 식습관이나 내 몸을 조절해야지만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통증이 따라오거든요. 안 겪어보신 분은 몰라요. 그래서 통풍을 그대로 방치하면 중풍, 심장마비, 당뇨, 고혈압, 암 같은 난치병에 걸리기 때문에 일찌감치 조절하셔야 돼요. 나와있죠, 책에. 식생활 습관을 바꾸어서 채식 위주로 해야 되고, 과체중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콜레스테롤 낮춤 혈액을 맑게 하겠는데, 과체중이 되지 않고 식습관을 조절하시면 콜레스테롤 저절로 내려가고요. 혈액은 저절로 맑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와있죠.
질 좋은 종합 비타민 복용은 기본이다. 기본. 근데 이 기본을 안 지키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음식으로 우리가 대사를 시킬 수 있는 비타민, 미네랄을 다 섭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따로 챙겨 드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 더블엑스를 챙겨 드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밑에 보시면 로즈마리, 포도, 강황, 토마토, 마리골드, 페퍼민트, 양파, 엘더베리, 스위트 오렌지, 자몽, 만다린 오렌지, 레몬, 파슬리, 시금치, 알파카, 물냉이, 블랙커런트, 블루베리까지 유기농으로 장을 봤을 때 얼마 나올까요? 근데 그거를 유기농 매장에 가서 다 사드시지도 않잖아요. 이 장본이 훨씬 비싸거든요. 이렇게 더블엑스를 챙겨 드셨을 때 14가지 비타민, 10가지 미네랄. 이 10가지 미네랄 안에 아까 전립선 때 말씀드렸던 아연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19가지의 식물 영양소도 함께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통풍에도 소팔메토 블렌드가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소팔메토 안에 들어있는 네틸루드 추출물이라는 게 요산을 배출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통풍기가 있어 아니면 통풍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어 하면 소팔메토 블렌드를 좀 많이 드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왜냐면 소팔메토가 이게 배뇨작용을 원활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통풍이신 분들도 몸에 요산을 빼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소변을 자주 많이 보시려면 물도 많이 드셔야 되고요. 소팔메토도 많이 챙겨 드셔야 돼요. 그래서 여자는 소팔메토 안 먹잖아 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 통풍이나 그런 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걱정 되시는 분들은 여성분들도 소팔메토를 챙겨 드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엽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엽산도 아까 그 더블엑스에 다 들어있거든요. 요산을 만드는 요소를 억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엽산이 왜 중요하냐면 통풍에 가장 많이 쓰이는 약이 있거든요. 실제로 병원에서 처방하는 처방약보다 효과가 뛰어난 게 엽산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코 귀신 약 처방해서 드실 게 아니고요. 이제 이런 미네랄을 챙겨 드시면 되거든요. 그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그 약이 왜 위험하냐면 콜키신이라고 하거든요. 그 약이 위험한 이유가 그 장기 투여 있을 때 보통 가면 그 대사질환이기 때문에 오래 먹으라 해요. 평생 먹으라 하거든요. 20대가 가도 평생 먹으라 하고 30대가 가도 평생 먹으라 해요. 그 약은 부작용 있잖아요. 부작용. 그래서 장기 투여 있을 때 혈액에 장애가 생겨요. 그리고 신장에 장애가 생기거든요. 근데 신장이 망가지면 복구가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신장을 망가뜨릴 수 있는데 이 약을 계속 복용하는 것도 약간 좀 모순이죠. 그리고 간 기능 장애가 생겨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약처럼 이 그 통풍약도 장기간 드셨을 때는 간 기능 검사를 주기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부작용 중에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 약을 부친이, 그러니까 어느 가정의 아버지가 복용을 했을 경우에 다운 증후군이나 선천성 이상아가 출생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가 있어요. 되게 위험하죠. 아빠가 약을 먹었을 뿐인데 아이가 선천성 이제 이상아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을 계속 드시겠어요? 아니면 조절을 하시겠어요? 조절하시는 게 낫겠죠. 그리고 또 도움되는 게 뭐냐면 비타민 C예요. 비타민 C는 소변으로 요산 배출을 증가시켜줘요. 근데 실험을 했더니 그 연구에 의하면 6주에서 12주 동안 매일 비타민 C를 500mg에서 3000mg을 먹었을 때 요산 농도가 현저하게 감소했거든요. 그래서 실험을 했더니 소량으로는 효과가 없더라는 거예요. 200mg이면 저희 아세로라씨 한 알이거든요. 한 알씩 먹어가지고는 효과가 없고요. 20년 동안 조사를 한 결과 비타민C 총 섭취량이 많으면 통풍 발작, 그 갑작스러운 통증 있죠. 그 통풍 발작의 위험이 감소하더라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비타민C 중에서도 어떤 비타민C가 조금 통풍에 더 도움이 되냐면 체리에 있는 비타민C가 도움이 돼요. 근데 체리만 먹어서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추천했죠. 체리에서 분리해낸 플라보노이드. 체리에서 분리해낸 플라보노이드. 이거 뭘 말하는 거냐면 식물 영양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물 영양소를 먹었을 때 확실하게 통풍에 의한 그 소염 효과가 있었다. 이런 보고가 있어요. 요거도 실제로 연구했던 내용이거든요. 체리에 의한 비타민C를 먹었을 때 35%가 줄어들더라. 근데 안토시아닌, 요게 그 체리 안에 있는 식물 영양소거든요.
그게 요산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염증을 낮춰주기 때문에 통풍 발작도 낮춰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쯤에서 다들 뭐 생각하시냐면, 아, 그래? 그러면 체리 주스 사 먹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자, 체리 주스 먹으면 될까요? 자, 보세요. 주스 안에는 과당도 들어있고 액상 과당도 들어있어요. 근데 통풍이신 분들이 조금 조심해야 될 음식 중에 하나가 과당과 액상 과당이에요. 과일에 들어있는 그 과당이요, 퓨린이나 이 성분을 더 높이거든요. 특히 사과하고 오렌지에 퓨린이 좀 많아요. 그리고 육해공 총집합돼 있죠. 조개, 새우, 고등어, 치킨, 삼겹살, 내장류, 이거 되게 위험해요. 특히 내장류가 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국 드시고, 그다음 국밥 드시러 가면 그냥 돼지국밥 안 드시고 왜 꼭 내장 섞어 국밥 드시는 분들 있죠. 내장이 통풍이 굉장히 안 좋대요. 그리고 맥주, 와인, 소주, 그러니까 주류거든요. 근데 옆에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죠. 술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다 통풍이 나쁘대요. 근데 통풍이신 분들 옆에서 이렇게 대화해보면 맥주 아니니까 괜찮다 하면서 소주 드시거든요. 근데 주류는 다 나쁘대요. 그래서 아예 안 드실 게 아니면 절주를 하시면 되는데 기준을 정해주시더라고요. 맥주는 딱 저렇게 한 잔, 250ml예요. 250ml 한 잔은 괜찮다는데 우리 작은 거 캔 하나가 330ml잖아요. 근데 그 캔도 안 되게 먹어야 안전한 거예요. 와인도 와인잔에 100ml 달았을 때. 그리고 소주도 소주 잔으로 한 병 아니에요. 한 잔이에요. 그까지는 괜찮대요. 근데 다들 이거 이상 드시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과일 주스를 드실 게 아니고요. 아세로라 C를 챙겨 드세요. 비타민 C도 있고 과당으로부터도 안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아세로라 C에 대한 뉴트리라이트에서 나오는 아세로라 C에 대한 내용. 이게 씨앗부터 묘목까지 철저하게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이 그 묘목으로 자랐을 때 이게 반건조 극한 지역으로 가서 2년 반을 견뎌야 채택이 돼요. 네가 아세로라 씨가 될 자격이 있구나 하고 채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죽은 애들은 안 되는 거예요. 니는 생명력이 약하네. 땡!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만 데려다가 키우는 거예요. 어디서? 브라질의 우거자라 농장에서. 87년째 지금 유기농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마트에서 그 체리를 사서 열심히 드시잖아요. 통풍을 없애기 위해서 체리가 좋대요. 그래서 체리를 막 사서 드시면 체리가 상당히 이게 비싸더라고요. 사 먹어보니까. 비싸기도 비싸지만 그 아이가 우리나라에서 사는 게 아니고 해외에서 오잖아요. 그러면 뭘 쳐서 오겠어요? 농약을 팍 뿌려서 오겠죠. 그래서 통풍을 없애려고 그 체리를 사서 드시다가 농약까지 같이 많이 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농약을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기농 농장, 87년째 약을 하나도 치지 않은 유기농 농장에서 자란 아세로라 씨를 드시는 게 나을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그 알맹이 색깔 혹시 보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빨간 체리가 아니고 그린 체리죠. 이건 왜 그러냐면 이때 푸릇푸릇할 때가 비타민C 함량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저거를 막 먹잖아요. 이게 비타민C 함량이 레몬에 30배거든요. 그럼 레몬을, 그 레몬의 신거를 30배 농축시켰다고 생각해보세요. 씹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엄청 쉬겠죠? 그때 비타민C 함량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때 수확을 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리고 영양소를 지키는 농축 가공 프로세스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비타민C, 아제로라 체리, 그걸 드시는 게 훨씬 몸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타민C는 어디나 있죠. 하지만 아세로라씨는 다릅니다. 아세로라 체리, 그린 체리, 약을 치지 않은 유기농 체리. 거기서 태어난 이스펙트 아세로라씨를 많이 드시면요. 몸에 있는 중금속 배출도 되고요. 요산 배출도 되고요. 피부도 튼튼해지고요.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항산화 영양소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게 비타민C인 건 알고 계시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코로나에 면역을 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바이러스에 대항하기 위해서도 비타민 치료법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약을 챙겨 드실 게 아니고 이렇게 영양으로 조금 챙겨 드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이거는 영상이 화면이 안 넘어가네. 잠깐만요.
이거는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에서 그냥 가볍게 보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은데 병원 처방약으로 인해서 결핍되는 영양소들이에요. 주변에 이런 약 드시는 분 많이 보셨죠? 고혈압, 당뇨, 심장약, 위염약, 콜레스테롤약, 통풍약 진짜 많이 챙겨 드시거든요. 소염 진통제까지. 그런데 이 약을 복용하시게 되면 몸에 부족해지는 영양소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아시겠죠? 그래서 약을 챙겨 드시지 말고요. 미네랄을 챙겨 드시고 몸에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마지막 영상이 마지막 차트거든요. 통풍 예방을 위해서는 물을 진짜 많이 챙겨 드셔야 돼요. 물을 많이 드셔야 내가 먹은 영양소가 필요한 데까지 가서 전달이 돼요. 근데 물을 안 드시면 일단은 피가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배출도 안 되고요. 내가 먹은 좋은 영양소가 필요한 세포까지 전달도 안 돼요. 앞에 다 지금 교통체증처럼 막혀 있는데 갈 수 있겠어요? 꽉 막혀 있는데 그거를 뻥 뚫어주시려면 물을 많이 드셔야 되고 통풍이신 경우는 하루에 3리터 정도의 물을 드셔야 돼요. 보통 하루 2리터 먹으라고 하죠. 근데 통풍이신 분들은 체중이 좀 나가신다 싶으면 3리터 이상은 드셔야 해요. 미네랄이 풍부한 좋은 물로 많이 챙겨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비타민C도 챙겨 드시고 오늘 영양소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드셔야 되는 비타민, 미네랄, 종합 영양제죠. 더블엑스도 챙겨 드시고 또 팔미토도 많이 주변에 선물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먹을 일은 잘 없지만 주변에 친정아버지, 시아버지, 남편한테 선물을 많이 해서 함께 건강한 노후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전립선하고 통풍하고 정말 너무너무 알차게 좋은 정보를 주신 것 같아요. 우리 강사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들어보니까 어떠셨어요? 예, 물론 남성에게 국한된 질병만은 아닌 것 같고, 식원병이라고 하죠. 식원병. 질병의 모든 원인이 우리가 먹는 식사에 있다고. 예,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 우리가 늘 먹는 하루 세 끼 식사하는 거 그리고 늘 평소에 먹는 간식, 안주 이런 것들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먹는 거에서 비롯되는 질병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너무너무 좋은 정보를 주셔서 각자가 필요한 정보들 다 담았을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지금 보면서 처음에 그 생각했거든요. 아, 맥주보다 와인이 낫겠지. 근데 나중에 다 안 좋다대요. 정확하게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생각이 들었고 전립선을 다른 말로 아까 노후의 눈물이라고 나오네요. 노후의 눈물. 남성의 눈물을 전립선으로 표현을 하던데 요즘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 통풍도 너무너무 많아집니다. 이게 조금씩 나빠지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우리가 불편함을 누르고 있다가 그죠? 이게 점점점 쌓이게 되면 나중에 불편함을 호소하게 되면 그때 너무너무 고치기 힘든 그런 환경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병은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들어보시니까 저렇게 많이 제한을 해야 되나? 이것도 못 먹고 저것도 못 먹고 이 생각 드시는 분들 아마 계실 것 같아요. 우리가 다 가릴 수도 없고 다 안 먹을 수도 없는데 내가 먹고 싶은 걸 먹더라도 몸에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내가 충분하게 항상 내 몸에 넣어주는가 이거를 잘 생각한다면 관리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봅니다. 안 좋은 것만 먹고 몸에 좋은 거를 넣어주지 않으면 내 몸을 방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병이라는 것은 방치하다가 생기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아이들 건강, 아이들 뭐 교육, 이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그런 것들을 많이 배웠는데 오늘 우리가 조금 등한시하고 있었던 챙겨야 되는 남자분들의 건강을 좀 배웠어요. 오늘 배운 걸로 각 가정마다 잘 활용하셔가지고 집에 있는 그 소중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러 가신 그 소중한 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현명한 주부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